자, 봅시다. 이제 함수의 연속 가보는 거야. 자, 여러분 극한 공부했고 이제 함수 연속 들어갈 건데 이 두 단원이 실제로 여러분들 수투의 실력을 결정한다라고 선생님 봐요. 이게 잘 돼 있으면 뒤에 미분 같은 거는 또 금방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극한 계산이랑 연속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못 풀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저 부분은 잘 정리하시면 돼. 자, 연속 갑니다. 연속. 단어 자체는 굉장히 쉽죠. 단어 자체는. 자, 함수가 뭐였다? 연속했네. 자, 연속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다가 갑자기 그래프가 끊어져 버리면 돼요, 안 돼?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릴 수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예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a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이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a 값이 있어요.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해 보자. y는 fx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a를 대입하면 누가 나와야 되죠? a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a 값을 대입했는데 fa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럼 fa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fa가 있어. 대입한 값이. 자, 이런 경우가 바로 x가 a에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형태야. 됐니? 자, 그러면 이 함수 값이 이쪽에 있지 않고 얘가 내려와지고 어디다가 이 구멍난 부분을 메꿔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죠? x는 a에서 정의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됐죠? 그럼 결국에 x가 a에서 정의가 돼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다? 아, 함수 값이 뭐 하더라? 존재하더라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극한에서 봤던 내용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거야. 자,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쪽으로 갔을 때 목적지랑 좌극한이죠. a보다 큰 쪽으로 갔을 때 목적지 우극한이 되겠죠. 그렇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우리는 뭐가 존재하는 거야? 극한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좌극한이냐 우극한이냐 이렇게 따로 쓰지 않고 그냥 어디로 간다? A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단순하게 이것만 쓰여 있다고 극한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 항상 극한을 따질 때는 좌랑 우를 동시에 따져봐야 돼. 그래야 진짜 극한 값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얘를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거. 자, 가장 좋은 거.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자, 여기가 A예요. 그랬더니 여기 뭐가 나와요? FA가 나와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갑자기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져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어버렸어. 자, 그러니까 A보다 작은 쪽으로 가게 된 목적지는 어디가 돼요? 여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서 A를 향해서 가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니까 목적지가 여기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Y 값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목적지가 다르지. 그렇지? 목적지가 다르니까 그래프는 눈으로 보자마자 뭐가 돼 있어? 끊어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연속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연속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요 위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메꿔주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만 같아지면은 연속은 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됐니?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무슨 문제? 만약에 극한값이 아예 없어가지고 이렇게 빵꾸가 뚫어져 있으면 연속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지, 그치? 맞니? 그래서 마지막 조건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조건? 리미트 x가 a를 향해서 갔을 때 목적지와 a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려져서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렸어요. A에서. 자, 그러면 A를 향해서 왼쪽으로 가는 좌극한과 오른쪽으로 가는 우극한은 같아요. 그러면 목적지는 존재하지, 그치? 실제 이 값이 빵꾸가 뚫어지더라도 목적지는 있어. 뭐라고? FA라고, 맞니? 근데 이 FA 값이 이쪽에 있지 않고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구멍이 막아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맞니? 그럼 여기서 해석이 가능한 건 이거야. 자, 첫 번째, A를 대입하니까 함수값은 있는 거죠, 그지? 함수값은 있으니까 첫 번째 조건 X는 A에서 정의가 돼 있는 거야,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니까 극한값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그래프가 연속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다?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이 구멍이 뚫어진 값을 함수값이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맞니? 그러니까 이 함수값이 여기 있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된다? 이 극한값을 갖는 이 목적지 이쪽으로 가서 메꿔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지 최종적으로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외워주면 되는데 결국에 풀이법은 따로 써놓으세요. 자, 얘를 푸는 방법은 이겁니다. 앞으로 함수가 연속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풀면 돼요. 리미트 x가 a보다 작았을 때 목적지랑 리미트 x가 a보다 컸을 때 목적지랑 마지막으로 함수값이 다 같아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 자, 뭐랑 같아?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다 같아야 됩니다. 다 같지 않으면은 연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극한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 그럴 때 여러분 어디까지 계산했었죠? 여기까지 계산했었지, 그치? 맞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는 거 어렵지 않았어,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뭐만 확인하면 돼? 함수값하고 같은지만 확인해주면은 연속이 되는 거야. 됐지? 이게 풀이법입니다.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연속해 안 해? 라고 물어보면은 항상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됐니?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풀게 되면 항상 표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표를 이런 식으로. 그게 x가 a보다 작았을 때, x가 a보다 컸을 때, 그 다음에 fa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니? 그래서 요 값 구하고 이 값 구하고 이 값 구해서 이 세 값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자꾸 리미트라는 걸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건 쓸 필요가 없어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됐니? 머릿속으로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게 연속입니다. 됐니? 자, 연속에 대한 조건이 이제 끝났어요. 자, 책에는 이게 다 있어요. 근데 그림이 없을 뿐이야. 맞니? 근데 책에 보니까 밑에 참고란에 그림이 또 다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이것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풀 때 요 프레임, 요 박스 표시한 거 이거 잘 따라 하시고요. 알겠죠? 극한은 이게 없죠. 그렇죠? 좌극한, 우극한이니까 이것만 보면 돼. 그리고 우리 뭐 합성함수 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합성함수 할 때는 이렇게 했었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했었죠. 이런 식으로. 뭐 x가 a보다 작고 x가 a보다 크고 맞니? 그러지? 그래놓고 뭐 fx는 어디로 가야 돼? 뭐 gfx는 어디로 가야 돼? 뭐 이런 거 맞니? 합성함수는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연속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좌랑 우랑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볼게. 자,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어떤 함수들이 대부분 연속이 되나요?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자, 연속이 되는 거 옆에다 적으세요. 다항함수. 다항함수 전부 다 연속입니다. 다항식으로 구성된 함수는 전부 다 연속이야. 또 여러분들 공통수학 2에서 공부한 거지. 고등하. 자, 무슨 함수? 무리함수 역시 뭐가 되더라? 연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항함수가 어떻게 생겨서 연속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다항함수 봅니다. 여기 x축이 있어요. 자, x축이라는 것은 y가 0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y축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가보는 거야. 다항함수는 1차, 2차, 3차, 4차, 5차 식을 갖는 함수를 다항식이라고 하겠지. 자, 1차 식은 어떤 형태죠? 직선. 자, 직선 그립니다. 직선 이거죠. 그렇죠? x축에서 한 점에서 만나지. 그렇지? 1차 식이니까 해를 하나 갖는 거예요. 그 해가 바로 뭐죠? x축과의 교점이잖아. 그렇죠? x축과의 교점이 해야. 그러니까 직선은 1차식이기 때문에 해를 하나 가져야 돼. 예은아.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2차식이니까 해를 몇 개 가져야 돼? 2개 가져야 되겠죠. 2개 가져니까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그래프, 포물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두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맞니? 그럼 3차 함수는 해를 몇 개 갖는 거야? 3개 갖는 거죠. 맞니? 그래서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몇 개 돼야 돼요? 3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지. 맞니? 그래서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이해되셨어요? 4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4차식은 엉덩이 2개 나오겠지. 맞니?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다항함수는 전부 다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어진 형태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자, 무리함수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리는 거죠? 무리함수? 여기다가 점 찍어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맞니? 무리함수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는 연속하진 않아요. 근데 주어진 구간 안에서는 끊어지지 않고 그려집니다. 어찌됐든 간. 그래서 끊어지지만 않으면 우리는 연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연속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불연속 함수. 자, 불연속 함수를 대표하는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역시 공통수학 2 고등하에서 공부한 무슨 함수? 유리함수가 바로 불연속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y는 x-3분의 2 더하기 5라고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얘는 점근선이 어떻게 되죠? x는 3이 될 거고 y 값은 5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뭐 이쁘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점근선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죠? 4, 4분면이 결정이 되겠지? 자, 이때 비례상수가 2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진다?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집니다. 근데 그리다 보니까 쭉 내려오다 갑자기 위로 올라가 버리지. 그치? 그래서 어디서 끊어져요 지금? 요 부분에서 지금 끊어지죠. 그쵸? 맞니? x값 어디서? 3에서 끊어지는 거지. 내가 x값 3을 대입을 할 수 없으니까. 왜?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되니까요.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에서 뭐가 생겼죠? 불연속이 생겼지. 그치? 맞니?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추가가 되는 거지.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에서 바로 뭐가 생긴다? 불연속이 생기는 거예요. 불연속. 아주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극한에서도 그랬지. 분모가 0이 되면 그냥 안 돼. 안 돼. 왜? 분모가 0이 되는 분수식은 계산해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0이 되는 걸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도 하고 유리화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리화 계산 잘하라 그랬지. 자, 마찬가지로 연속에서도 뭐가 걸리적거려? 분모가 0인 놈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저거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 자, 그럼 여러분 개념 확인 1번 가보죠. 개념 확인 1번 보니까
자, 얘는 x값 2에서 불연속인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불연속이죠,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그렇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죠. 네. 바로 무슨 말이야? 극한값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이유입니다. 이유. 자, 다음에 옆에 원리 알아보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 알아보기. 자, 원리 알아보기 가니까 뭐가 있냐면요. 지금 교재에서 지금 빠진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자, 거기 옆에다가 이제 따로 또 써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와 gx가 연속 함수이면, 자, f랑 g가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자, f도 끊어지지 않았고 g도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럼 끊어지지 않는 두 함수를 뭐하면? 더하고 빼면, 혹은 곱하면, 또는 나누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더라도 너네들도 전부 다 뭐가 된다? 연속 함수가 돼요. 연속 함수가. 3개 다요. 4개 다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자, 여러분 이 느낌은 어디서 가져가는 거죠? 극한에서 가져가는 거야. 극한에서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면 둘 다 극한값을 가져서 수렴하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 다 됐었죠. 근데 그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 딱 안 되는 거 하나. 뭐 있었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됐었죠. 분모가 0이 되는 놈이 존재하면 그건 연속하지 않아요.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인 놈을 계속 조지는 거야. 계속 걔만 가지고 괴롭히는 거야. 됐지? 그런데 옆에 원리 알아보기에서 뭐가 있죠? 두 함수로 이루어진 함수가 있는데 얘가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번외인데 fx와 gx가 불연속이더라도 너네 둘이가 불연속이더라도 연속인 경우는 있다라는 거야. 뭐가? 한 예로만 봐보도록 하죠. fx 더하기 gx가 연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너네 둘이는 불연속이지만 합은 연속일 수도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항상 발레죠. 첫 번째 가보도록 할게. 선생님 이거 극한에서도 외우라 한 겁니다. 극한에서도 이 발레는 외우라고 그랬어요. 여기 1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있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갔다. 자, 이게 y는 fx.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구멍 뚫고 여기 구멍 뚫고 이렇게 구멍 막고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y는 gx. 그럼 잘 봐보세요. 자, 0보다 왼쪽에 있는 게 1이야. 0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이야. 극한값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극한값도 없는데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연속도 아니야, 그치? 끊어져 있으니까. 자, 얘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극한값 없지. 네. 그런데 연속하지도 않죠. 끊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둘이 더하면은 어떻게 되죠? 둘이 더해버리면 전부 다 뭐가 나오죠? 얘랑 얘랑 더하면 왼쪽에 얘 1이잖아. 네. 얘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더하면 얼마예요? 0이잖아. 0만 주르륵 나오죠, 그렇죠? 아니? 얘도 뭐가 나오죠? 0. 둘이 더하면 0이 나오지. 얘도 주구장창 0이 나오죠, 그렇지? 자, 계속 0이 나오지. 뭐가? fx와 gx를 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걸 빼면 얼마죠? 2. 그치? 여기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1. 자, 뺀 거는 또 불연속이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더한 거는 계속 이어져서 0이 될 수 있다. 연속이 돼버린 거죠. 맞니? 이거는 외우는 건 아니야. 이걸 외우라고 한 건 아니고 이거는 외워야 돼요.
너랑 내가 연속이면 사칙 연산 가능해. 그런데 분모가 0이 되는 건 안 돼 임마 이 말이야. 단 이런 경우도 출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불연속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야 너도 불연속이고 나도 불연속이야? 그럼 너랑 나랑 계산하면 무조건 불연속이네? 이건 아니라는 거 알겠지? 너랑 내가 불연속이라 하더라도 너랑 나랑 사칙 연산을 하게 되면 우연치 않게 연속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 이런 경우도 존재한다. 선생님 곱하거나 나눴을 때도 연속 상황에 따라 있어요.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그건 일일이 계산해봐야 돼. 그래서 그 계산법이 뭐라 그랬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 이 세 가지가 같은 걸 확인해 봐야 돼. 알겠지? 이런 경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풀이법이 있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은 거를 확인해 봐야 되는 풀이법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귀찮아. 왜? 다 따져봐야 되잖아. 그냥 찍어도 돼요. 찍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B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 한 방에 다 하고 해도 됩니다. 다 적었지, 이거는? 이건 적었겠죠? 다 적었을 거야. 자, 여기도 지워도 되죠? 지워도 돼? 자, 그럼 뒤로 넘어갑시다. 구간. 자, 세상 쉬운 구간입니다. 구간. 자, 보자. 거기 보니까 구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구간. 자, 하나씩 봐볼까요? A 이상 B 이하라는 게 있고, 두 번째 A 이상 B 미만도 있고, 세 번째 A보다 크고 B 이하도 있고, 네 번째 A보다 크고 B보다 작고. 자, 총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 등호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제 수학이라는 거 뭐냐면 쓰는 걸 되게 귀찮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막상 공통수학 원이나 수원과정 공부하다 보면 쓰는 거 되게 많죠, 그렇죠? 그럼 왜 시키냐면 새로운 수체계를 공부할 때는 기초 연산부터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수투는 새로 배우는 수체계가 없어. 그러니까 연산이 아주 간소한 거예요. 이해력만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학이라는 거는 쓰는 걸 귀찮아하기 때문에 다를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위 자체도 기호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이 쓰는 게 귀찮으니까. 자, 갑니다. 이상 이하죠. 근데 등호가 있으면, 이렇게 등호가 있으면 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가우스 형태 표시. 이렇게. 그럼 이게 바로 뭐다? A 이상 B 이하다라는 거야. 이건 순서상이 아니에요. 예은아. 자, 그래서 우린 이걸 무슨 구간이라고 그러냐면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닫힌 구간이라고 해요. 닫힌 구간인데 이거를 한자로 바꾸면 닫혔다는 게 폐야. 그래서 닫힐 폐를 써서 폐구간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이상이 있고 여기는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 있는 거는 이렇게 괄호를 꺾어서 쓰는 건 알겠는데 여기는 등호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쓴다? 이렇게 괄호를 써주는 거예요. 괄호. 이거 외우는 겁니다. 뭐 원리가 없어요. 약속을 이렇게 한 거니까. 자, 다음에 여기는 등호가 없고 등호가 있죠. 등호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괄호를 쓰고요. 등호가 있으면 이렇게 가우스 기호를 써주면 되겠지. 자, 마지막에는 둘 다 뭐가 없죠? 등호가 없죠. 등호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둘 다 괄호를 써준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런 경우를 열려있다 그래서 열린 구간이라고 그래요. 열린 구간. 자, 열려있다라는 거는 뭐다? 이거는 한자로 열릴 개를 써서 개구간이라고 그래요. 개구간. 개구간. 자, 어려운 건 아니야. 자,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자, 이제 봐보는 거야. x가 3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3 이상이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써야 돼? 맞고 3을 써야 되겠죠. 근데 계속 커져가고 있죠. 3 이상이니까 계속 커져갑니다. 근데 어디까지 커져가는지를 모르지. 무작정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쓴다? 무한대라고 쓴다. 그런데 무한대로 쓰고 나서 여기를 막아버릴지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열어놔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걸 막아버리면은 끝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열어놔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이걸 막았다는 것은 이 값을 등호로 가졌다는 거잖아요. 등호를 가졌다는 건 내가 그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건 열어놔야 되는 거야. 무한대에 있을 때 항상 열려. 당연히 열어놔야 되겠죠. 무한대 값을 알면 닫아버릴 수 있겠지. 그게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맞니? 근데 모르니까 열어놓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해봅시다. x값이 이번에는 자 3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자 3보다 작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겠지. 3보다 작다. 맞니? 3보다 작다. 근데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어디까지 작아지는지 모르지, 그치?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를 써야 되겠죠. 쓰고 나서 여기를 닫혀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되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지? 자, 수트는 외우는 게 몇 개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뭐예요? 뭐 정리해보면 뭐야? 아, 극한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거구나. 좌극한은 A로 가는데 A에서 빼면 되고, 우극한은 크니까 A에서 더하면 되고, 맞니?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풀죠. 이 좌극한, 우극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절대값도 나오고 가우스도 나오고, 맞니? 근데 막상 절대값은 부호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가우스는 그지? 뭐 A보다 조금 크냐 작냐에 따라서 정수값이 달라지니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극한 계산 하나 하잖아요.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지? 0분의 0은 인수분해 하든지 유리화를 하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만 봐? 사수만 보는 거야. 나머지는 이제 유리화를 하든지 통분을 하든지. 맞니?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넘어온 거예요. 오늘 외울 게 별로 없었어. 극한에서 외웠던 거 살붙이기 하나만 도와줘. 그렇죠? 연속이 되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다. 맞지? 그것만 판단하면 끝난다. 자, 그럼 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쉬운 거 개념 확인 2번. 자, fx가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 보죠. 이거 몇 차 함수? 2차 함수죠. 그렇죠? 그래프 그리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그래프 그리는 걸 지금은 아직 안 시키고 있어요. 왜냐? 안 그리고 푸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야. 어차피 뒤에 미분 들어가면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거기서는.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은 2차 함수니까 다항 함수죠. 다항 함수는 무조건 연속 함수라 그랬지. 연속 함수니까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그리고 잘 보세요. 이 x에다가 대입하지 말아야 되는 값 있나요? 없죠. 야, 뭐 1은 안 돼, 0은 안 돼, 뭐 3은 안 돼, 그런 게 없잖아, 그렇지? 그럴 때는 뭐가 된다? 모든 실수가 되는 거겠지. 자, 모든 실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진장 작거나 무진장 크거나 그 사이에 다 있겠네요. 맞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fx는 루트 뭐가 돼요? 2x-3이 되죠. 자, 얘 가보도록 하죠. 무리함수는 다른 거 보지 않죠. 얘도 루트 안의 값이 뭐가 돼야 되죠? 양수 0 이상이 돼야 되죠. 그렇죠? 0 이상. 이건 기본이죠. 그렇죠? 루트 안에가 0 이상이 돼야 되는 이유. 0보다 작으면 뭐가 되니까? 허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i라고 하잖아요. 맞니? 그래서 음수만 안 되면 돼요. 그럼 양수가 됐겠지. 0 이상. 그래서 2x는 누구 이상? 3 이상. x는 누구 이상? 2분의 3 이상. x가 2분의 3 이상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2분의 3 써놓고 뭐 해야 돼? 여기를 막아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커져만 가죠? 커져만 가니까 그렇지. 무한대. 그리고 여기 뭐 해야 돼? 열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던 걸 이렇게 좀 바꿔 표현해보자고 하는 것 뿐이야. 근데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거지. 단순한 이해죠.
표현법이니까. 근데 이거 취업은 안 돼요. 취업은 굳이 하지 않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요.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함수. 자, 그냥 바로 밑으로 갑니다. 아까 연속이라는 건 다 했기 때문에. 자, 개념 확인 3번하고, 개념 확인 3번에 1, 2번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뒤에 너네 풀게 할 거니까. 뒤에 풀게 할 거니까. 일단 여기 봅시다. 자, 설명 잘 들으시고, fx는 2x 더하기 1이죠. 자, 이거 무슨 함수죠?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니까 요 x 값에 뭐 대입하지 말아라 그런 전제 조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모든 실수가 된다. 그러니까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되는 거죠. 다 열어버리면 되겠죠. 자, 3-2번 별표하고요. x 플러스 1분의 x죠, 그쵸? 자, 얘를 먼저 보는데 이거 무슨 함수죠? 유리함수죠. 유리함수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표준형 만드는 거죠. 이렇게 표준형을 만들 거야. 맞니? 근데 이렇게 표준형 만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한테 뭘 물어봤죠? 연속인 구간을 물어봤죠. 그러면 끊어진 것만 찾으면 되겠지, 지연아. 자, 그럼 어디에서 끊어진다? 분모가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0이 되는 부분 x값 얼마? 마이너스 1이 바로 점근선이 되면서 이 점근선이 바로 무슨 점이 된다? 불연속을 하게 되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이 불연속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잖아요. 자, 그래서 x값 마이너스 1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잘 봐봐. 수직선을 표현했는데 내가 마이너스 1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머지는 다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따로따로 적어주면 되지. 여기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됐죠? 여기는 뭐가 되죠? 1부터 무한대까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뭘 공부했었죠? 집합 공부했었죠? 얘랑 얘랑 공통이 아니라 얘랑 얘를 다 써먹어야 되잖아. 다 써먹어야 되니까 누구를 써요? 합집. 저게 답이에요. 자, 이게 답인데 답을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좀 마이너스였는데. 소리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집합을 이용하면 이렇게. 집합변 없으면 그냥 두 개 다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됐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도록 하세요. 이렇게. 집합의 개념만 알려준 거니까 이렇게 쓰도록 하세요. 됐니?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뭘 한 거냐? 연속에 대한 개념만 본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뭘 풀어보냐면요. 2-1번, 2-2번만 풀어보세요. 2-1번과 2-2번만 풀어보나요? 1-1하고 1-는 풀지 마세요. 알겠죠? 놔두세요. 1-1하고 1-는 놔두고 2-1하고 2-2만 풀어보세요. 이건 바로 풀 수 있어요. 자, 빨리 풀어보세요. 자, 다음 봅시다. 내가 미리 풀지 마라 그러면 풀지 마세요. 그거는 왜냐면은 여러분이 푸는 게 잘못된 거니까 그런 말이야. 알겠지? 빨리 풀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꾸 본인들이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 이제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하다 보면 잘 안 됩니다. 자, 봅시다.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연속한다라는 그 구간은 결국에 정의역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면 돼? 분모가 0이 되지 않는다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실수 전체야. 그러니 그 다음 루트가 보이면 루트 안에가 0 이상인 것만 신경 쓰면 돼요. 다른 거는 신경 쓸 게 없잖아. 맞니? 딱 두 개만 생각해. 분모가 0이 안 되구나. 그럼 거기서 불연속이구나만 생각하시고요.
루트가 보이면 루트 안의 값이 0 이상이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다른 건 다 실수 전체잖아. 맞니? 건드릴 게 없어요. 자, 1-1번 갑니다. x값 1에서 연속함을 밝히라 그랬죠. 연속한지 불연속인지. 맞니? 그러면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요. 딱 이것만 하시면 된다고. 처음 하는 거니까 정답지에 있는 거 형태로 선생님이 풀어줄게. 하지만 이제 요거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좀 쉽게 빨리빨리 풀어야 돼. 알겠니? 자, 첫 번째. 풀이법 뭘로 간다? 리미트 x가 1보다 작았을 때. 이게 무슨 극한이죠? 좌극한이죠? 자, 함수식 썼습니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갔을 때? 1보다 큰 우극한으로 갔을 때 우극한 맞니? 그리고 이제 누구랑 같아야 돼? F1이랑 같아야 돼.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이게 바로 연속과 불연속을 판정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얘는 얼마가 나오죠? 3. 얘도 얼마 나오죠? 3. 얘는 얼마 나오죠? 3이죠. 이 값들이 전부 다 뭐하고 있어요? 같죠. 그러면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리미트라는 거를 뭐 써도 되지만 굳이 우리가 안 써도 되는 거지. 맞니? 안 써도 돼. 귀찮으면. 자, 그럼 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상과 1보다 작은 걸로 쪼개져 있죠. 그렇죠? 근데 잘 봐봐. 1보다 크니까 얘가 좌극한이에요? 우극한이에요? 우에 해당되는 거죠. 얘는 1보다 작으니까 뭐에 해당돼요? 좌에 해당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얘는 등호를 가지고 있지. 등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함수값도 가질 수 있는 거지. 맞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그대로 또 써주는 거야. 자, 2번 문제. 리미트 x가 1보다 작았을 때는 어떤 식을 써먹어야 돼요? x를 써먹어야 되죠. 그 다음 리미트 x가 1보다 컸을 때는 어디를 써먹어요? 그렇죠. x 플러스 1을 써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1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얘는 얼마가 되죠? 1. 얘는 얼마죠? 2. f1은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위에야 아래야? 위죠. 등호 있는 거니까 대입하니까 얼마죠? 2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극한과 함수값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같은 함수식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가 달라요 지금? 좌극한 혼자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다른 게 있으면 연속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불연속이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이 풀이법을 알아야 되냐면 모든 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리면 좋겠지.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네. 불연속이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거야. 근데 모든 식을 다 그래프로 그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풀이법 하나로 조지는 거야. 알겠니? 내가 정말 그래프를 잘 그린다면 다 그리시면 돼. 근데 그거는 쉬운 게 아니다. 여러분 합성함수 그래프 잘 그리니? 어렵잖아. 그지? 어떤 두 함수식이 있는데 그걸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걸 다 나열해서 그걸 그래프 그리는 것도 어려워요. 맞나요? 그러니까 뭘로만 푼다?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는 이 풀이법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러면 쌤이 1-2번 4개를 다 풀라고 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여기서 2개만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2개만. 자, 1번하고 2번만 해주도록 할게요. 자, 2-1번. 자, fx는 절대값 x-1이다. x값 1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하라고 그랬죠.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앞쪽에 1-1번 보니까 이거 무슨 함수죠? 다항식이죠. 다항식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지. 맞니? 이미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야. 정의역이 다 되는 거죠.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맞니? 안 되는 게 없이 다 돼. 그러니까 1에서도 당연히 연속인 거예요. 굳이 이거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하지 않더라도. 이해됐니? 그런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을 기준으로 우와 좌로 쪼개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1에서 불연속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야. 연속일 수도 있겠지만 불연속일 수도 있겠구나. 왜? 1을 기준으로 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해보는 거야. 됐니? 이건 굳이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얘도 가보는 겁니다. 잘 보십시다. 여러분, x 빼기 1이라고 하는 거는 몇 차식이죠? 1차식이지. 그러면 만약에 이 절대값만 없다면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니까 정의역이 어떻게 돼?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러지? 그럼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 됐겠지? 여기까지 됐니? 여기다가 절대값 달았다고 해서 정의역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래프의 모양만 바뀌죠. 어떻게? 이렇게 바뀌잖아. 이렇게 돼서 여기가 1이 되잖아요. 맞니? 그렇지?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올려서 이렇게 V자가 되는 거잖아. 맞니? X값은 항상 실수 전체입니다. X값이 항상 실수 전체니까 1에서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연속이잖아. 돼? 네. 여러분, 연속과 불연속은 뭘로 따져? 정의역이 다 되냐? 아니면 정의역 중에 내가 대입을 못하는 게 있냐 없냐 그거를 판단하는 거야. 맞니? 그럼 정의역을 여러분이 구분하는 건 언제 공부한 거예요? 공통수학 2에서 공부한 거잖아. 함수에서. 맞니? 함수에서 정의역과 추역을 구분했는데 이제 와서 정의역 잘 모르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런데 우리가 간단한 식들은 정의역을 구분할 수 있겠지만 합성함수나 부함수를 사칙연산하는 식들은 정의역을 구분하기가 어려워. 아니? 그래서 이런 풀이를 하는 것 뿐이고. 자, 얘는 이 풀이를 하지 않더라도 1에서 연속인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아니? 몇 차식? 1차식. 그러면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 그러면은 모든 값에서 모든 x 값에서 연속이 되는 거죠. 맞지? 그럼 당연히 1에서도 연속이었겠죠. 절대값이 씌워지는 이유는 뭐다?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는 거지 정의역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세련되게 이런 식으로 해보고 싶은 거야. 맞니? 근데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도 한번 써보자. x를 어떻게 1로 보내는데 1보다 작게. 맞니? 그 다음에 x를 어떻게 1보다 크게.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f1. 맞나요? 그럼 얘가 무슨 극한이야? 좌극한. 얘는 우극한. 얘는 함수값이죠.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으로 갑니다.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음수니까 식을 뭘로 가지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죠. 그러지만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죠? 0이 되죠. 자, 다음 x가 1보다 조금 컸어요. 그럼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럼 얘는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다더라도 1을 대입하면 얼마죠?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1을 대입합니다. 그냥 얼마죠? 0이죠. 다 같으니까 연속이 된다. 이 방법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연속을 잘하게 됩니다. 왜? 식은 점점 복잡해져요. 주어진 식들. 근데 원칙만 알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원칙을 안 지키니까 어려운 것뿐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도록 하죠. fx는 x-1분의 1이다. 자, 얘는 무슨 식이죠? 분수식이죠? 분수식 딱 보자마자 정의역 안 되는 게 있어. 이거 안 돼. 얘는 0이 안 돼. 맞니? 그러니까 x는 뭐가 안 된다? 1이 안 돼요. 그러죠?
2를 대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1에서 연속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하는 거죠. 맞니? 이해됐니?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죠. 점근선이 얼마나? x값 1, y값은 0이 되죠. 그렇죠? 여기 뒤가 0이잖아. 맞니? 자, 그럼 그래프는 비례함수가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죠. 맞니? 따라서 어디서? x값 1에서 이렇게 불연속이 일어난 거지. 그치? 끊어졌잖아 그래프가.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뭘로만 해도 돼? 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값은 1이 안 되는구나. 1이란 값을 대입해서 함수값을 가져 못 가져? 못 갔지? 못 가지니까 애초에 처음부터에는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함수값을 못 구한다 이 말이에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알 바가 아니고. 맞니? 왜? 연속은 좌극한도 있어야 되고 우극한도 있어야 되고 함수값도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또 다 같아야 돼. 근데 함수값 자체를 구할 수 없으니 이거는 무조건하고 불연속이다. 어디서? x값 1에서. 물어보는 것도 x값 1이니까 아 여기서는 불연속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선생님이 말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꼭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됐니? 지금 요 네 문제 중에서 이 원리를 가지고 푸는 거는 2번밖에 없어요. 맞니? 얘만 이렇게 푸는 거고 다항식이니까 오케이 연속 끝났죠? 다항식이니까 오케이 연속 끝났죠? 분수식이니까 뭐만 조져? 분모가 0인 것만 조져버려. 아, x가 2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불연속이 되는 거구나. 우리 공부했잖아요.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에서 불연속이다. x값 1에서 불연속이잖아.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3번, 4번을 지금 풀어보도록 하세요. 3번, 4번. 풀어봐. 1-2번에 3번, 4번. 풀고 안 되면 물어보도록 하시고. 3번, 4번 풀어봐. 자, 요 문제 발표하세요, 여러분. 1-1번. 자, 1-1번 발표하세요. 자, 연속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형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형. 이거를 틀리는 순간, 이거를 이해 못 해버리는 순간 기본적인 유형 문제는 하나도 못 푸는 거야. 자, 가보죠. fx가 두 개의 식이 있죠, 그쵸? 자, 근데 뭘로 나눴죠, 기준을? 마이너스, 1로 나눴죠, 지금. 선생님이 잘못 썼네. 자, 1을 기준으로 쪼갰죠. 여기는 1이 안 된다 그랬지. 왜 1이 안 되죠? 분모가 0이 되니까 안 되는 거야. 맞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은 대입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1을 대입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그냥 x값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맞니?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이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건 대입할 수 있죠. 대입을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무슨 값이 나오는 거다? 함수 값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1을 대입할 수가 없죠. 분모가 0이 되는 계산은 절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려면 결국에 무슨 값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극한값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됩니까? 1이 안 되는 거니까. 맞니? 그러면 이거를 수직선으로 따져보면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야. 자, 1은 안 되죠. 1은 안 되니까 1이 안 되는 구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럼 여기서도 식은 뭐를 갖는다?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을. 여기서도 뭐를 갖죠?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을.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갖죠? 여기서는 2를 갖죠. 2이 아니라 얼마를 갖죠? 마이너스 2를 갖는 거지. 맞니? 이해됩니까? 이 식을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야. 그래서 무슨 극한? 좌극한과 우극한과 누가 같아야 돼? 함수값이 전부 다 같으면 되죠. 이해되셨니?
근데 여러분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 좌극한을 구하든 우극한을 구하든 식이 서로 뭐하니까?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만 따지면 돼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할 수 있으면 이제 그건 함수값이고요. 대입을 하지 못하면 그건 뭐가 된다? 극한값을 구하라는 말이야. 맞니? 자, 잠깐 쉬도록 하죠. 먹을 거? 왜냐면 이번에 아이스 먹으면서 저거 아니 아이스크림 맛있는 야, 거. 사람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거 뭐 먹지도 못하게 하고. 너네 생각해봐. 학교 끝나고 여기 집에 가서 밥 먹고 온 친구 손 들어. 꽤 많이 먹네? 근데 못 먹는 친구들도 있지. 그래서 배고프면 와서 먹고 뭐 간식도 먹고 그래. 자, 먹는 건 괜찮아. 자, 그럼 여기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대입을 못하면 극한값이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대입을 할 수 있으면 함수값이 되는 이유도 파악했죠, 그렇죠? 그리고 굳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 같은 함수식을 가지니까, 그지? 목적지는 같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좌우는 따질 필요가 없다. 근데 언제만 따지면 돼요? 절대값이 있거나 가우스가 있을 때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이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리미트 x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2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건 써야 되겠죠. 극한값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뭐죠?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야. 이게 누구랑 같다? 이 극한값이 누구랑 같아야 돼?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겠죠. 함수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쵸? 맞네? 그럼 이게 성립되면은 연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할 수 있죠. x가 1로 가니까 이거 어디로 가요? 0. 그럼 당연히 얘도 어디로 가는 거죠? 0으로 가야지 극한값 존재하는 거죠. 0분의 0이니까. 자,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x-1이고 인수분해하면 x-1, x-3 약분해주니까 리미트 x는 1을 향해서 가고 얼마? x-3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2. 자,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뭐예요? 같죠? 같으니까 얘는 뭐가 되더라? 연속이 되더라 라고 끝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가면 fx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도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x가 1이 아니에요. 1이 아니니까 얘는 무슨 값을 가져야 돼요? 얘는 무슨 값을 가져야 돼요? 2를 대입할 수가 없잖아. 그 이유는 뭐 때문에 2를 대입할 수 없어요?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잖아. 맞니? 이게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럼 2를 대입 못하니까 얘는 무슨 값이다? 극한값이다. 자, 얘는 2를 대입할 수 있죠? 대입할 수 있으니까 얘는 무슨 값이에요? 함수값이에요. 자, 설명을 들으면서 본인이 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금방 따라옵니다. 자, 그럼 이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를 봐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됐어요. 식에 뭐가 있죠 지금?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이 있으면 뭘 따져야 돼요? 요 안에 있는 x-2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그거를 구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 바로 좌랑 우로 구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됐니? 자, 그래서 이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거를 굳이 뭐 리미트를 가지고 풀어도 돼요. 근데 리미트 안 쓰고 풀어도 되지, 그치? 자, 리미트 한번 써서 풉시다. x는 1보다 작다. 그러면 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자, 얘가 5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음수니까 뭐를 달고 나와요?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왔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보다 크겠죠?
그럼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얘는 양수로 나오겠지. 양수로 나오니까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이제 누구랑 같아야 되죠? 함수값 2라고 같으면 되죠? 자, 여기까지 됐지? 가장 중요한 건 뭐였죠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을 이용해서 뭘 풀어냈다? 절대값을 풀어낸 거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맞니? 이게 핵심이야. 절대값을 그냥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값은 무조건 하고 내가 양수랑 음수로 구분을 못했다면 그 문제는 아예 접근을 잘못한 거야. 애초에 풀이 자체가 잘못된 거야. 항상 절대값은 그걸 먼저 신경 써야 돼. 근데 그거를 범위로 이미 나눠준 거야. 누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그러니까 이 좌극한 우극한이 핵심인 거죠. 핵심.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리미트 x가 1보다 작았을 때 이거 어떻게 되죠?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됐을 것이고, 얘도 뭐 마찬가지죠. 1보다 컸을 때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바로 x 마이너스 1은 2다. 그럼 이제 약분대 사라지죠, 그렇죠? 1 대입하면 되죠.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여기도 약분되고 1 대입하니까 얼마죠? 1이죠. 얘는 얼마죠? 1이죠. 했더니 얘네 둘이가 뭐예요? 다르죠. 얘네는 같죠. 결국에는 좌랑 우가 달라서 불연속하더라라는 거예요. 불연속. 됐나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절대값이 있으면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불연속일 가능성은 좀 높아. 특히 어떤 식에서? 분수식에서. 됐니? 분수식이 아닌 때 상관없어요. 뭐 어떤 거? 이런 건 상관없지. x 빼기 1이 되던 x제곱 빼기 x 더하기 3이 되던 이런 건 상관없죠. 그렇죠? 왜? 다항식이기 때문에. 맞니? 근데 분수식인 경우에는 약분이 돼서 뭐 부호를 반대로 가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조심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만약 편법으로 딱 보자마자 너 연속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굉장히 이해를 잘하는 거지만 너무 이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어떤 풀이를 못한다? 이런 풀이를 못하게 돼요.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풀이를 못하게 된다. 왜? 이 풀이를 할 수 있어야지 절대값을 부호를 판단해서 분리시켜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다? 학생들은 절대값과 가우스입니다. 이 두 개만 정복하면 연산에서는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극판에서 연산할 때 잘 못하는 게 뭐였었죠?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있잖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거 반드시 치환해서 무한대로 가게끔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뭐 나머지 유리화하는 거는 그건 본인 연산 연습이지. 맞니? 자, 그리하여 밑에 뭘 풀어보냐면요. 2번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세요. 2번만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에 2번. 나머지는 숙제로 하셔도 될 것 같아. 1-1번에 2번. 자, 그것만 풀어보세요. 지금 한 문제만. 다 안 풀어봐도 될 것 같아. 자, 그럼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 다 됐지? 자, 별 빼놓고 그 문제가 가장 연속해서 많이 나오는 대표 유형이 알겠니? 가장 기본형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교재에서 아주 기본형 내용이 알겠니? 그러니까 요 정도를 못 풀면 RPM 같은 건 손 못 댑니다. 알겠죠? 라이트센 요 정도 손 못 대. 알겠니? 자, 뒤로 넘어가 보죠. 46페이지 내용 가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거예요. 뭡니까? fx랑 gx라는 식이 함수식이 연속이면 너네들이 사칙연산에도 다 연속이다. 단 분모가 뭐인 것만 제외. 0인 것만 제외해라 이거야. 아까 했던 거야. 자, 그래서 개념 확인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답을 써보도록 하죠. 1-1번 다항함수 맞나요? 밑에 봐. 다항함수 맞지? 그럼 답은 뭡니까? 실수 전체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맞지? 네. 계속 똑같은 겁니다. 2번. 자, 이거 몇 차식이죠? 2차식 다항함수지. 그냥 실수 전체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맞니? 자, 3번은 뭡니까? 1만. 1만 안 되죠? 네. 1만 안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 1까지. 1부터 무한대. 무한대까지. 맞죠? 네. 자, 다음에 4번. 4번도 뭐가 안 되는 거죠? 1하고 마이너스 1만 안 되죠? 네. 자, 그러면 이런 건 답을 쓸 때 이렇게 쓰면 되지. 자, 1하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 얘네들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안 되니까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답 쓸 때 좀 이쁘게 써야 된다 이 말이야. 뭔지는 알지만, 됐니? 요렇게. 아, 여기 플러스 2죠, 미안. 자,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맞니? 분모가 0이 되는 것만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이걸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알겠니? 근데 선생님이 계속 지금 뭐를 강조하죠? 분모가 0이 되는 건 안 돼라고 계속 강조하지, 그치? 그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필살 공식이 되는 거야. 난이도 중 이상 문제를 풀 때 분모가 0이 되는 게 필살 공식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조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른 건 안 하고. 자, 지우 되겠지? 자, 옆으로 갑니다. 최대 최소 정리. 자, 최대 최소 정리는 뭐냐? 말 그대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자. 아주 심플하게. 자, 여기 x값이 있습니다. 자,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그냥 선생님이 랜덤으로 그림을 그릴 거야. 자, 여기 동그라미 있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림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래프는 아무렇게나 그렸어. 자, 얘가 y는 fx예요. 자, 구간을 a 안 되고 b 안 되고 해서 요 사이를 대입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죠? 개구간 a, b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렇게 개구간이 돼 있을 때 a는 함수값이 없고 b도 함수값이 없죠. 자, 그런데 최대 최소값을 찾아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프를 보니까 누가 가장 작죠? 이 부분이 제일 작죠.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크죠. 근데 이 값을 내가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러면 최소값 있나요? 최소값 없는 거예요. 갖지를 못하잖아요. 그 옆에 살짝 옆에 있는 뭐라고 말을 못하죠. 자,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자, 뭐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여기 0 있죠. 자, 여기가 뭐 3이야. 그럼 최소값이 3인가요? 아니죠. 그럼 3보다 조금 큰 게 있었겠죠. 근데 그걸 명확하게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선생님 3.00001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3.0000001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맞니? 그러니까 명확하게 최소값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명확하게. 여러분,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거는 정확하게 여기가 메꿔져가지고 3이야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알겠지. 이거는 알아. 이거는 3보다 좀 큰 값이 있겠구나라는 건 알겠죠. 네. 그죠? 근데 그걸 최소라고 말은 못 한다는 거야. 맞죠? 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최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최대가 될 수가 없겠죠. 맞죠? 이해됐나요? 그 자리의 값을 가질 수 있어야지만 최대 최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자,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뭐 이해할 것도 말 것도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최소는 있을까요? 있죠. 어디에 있죠? 여기 제일 낮은 쪽 여기 있죠. 여기가 최소죠, 그렇죠? 최대는 있나요? 없죠. 여기가 최대일 것 같지만 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끝 구간에서 항상 최대 최소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그래프를 유심히 보셔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보셔야 되겠지. 됐니? 자, 그리고 또 봅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 정도로 둡시다. 자, 그래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최대값이 있나요? 네. 있죠. 어디에? 여기에 최대가 있지. 최소 있나요? 네. 여기에 최소가 있죠. 됐나요? 자, 그러면 최대 최소 정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구간이 막아져 있다면은 이 구간 사이에서는 무조건하고 최대 최소가 존재를 하지. 자, 다시 말할게요. 패구간이야. 자, 이렇게 패구간이 돼 있다면 A에서 B까지 그래프 중에 함수값을 못 갖는 건 없겠지. 다 있겠지, 함수값이.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은 항상 존재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배구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상황에 따라서 최소값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최대값이 이렇게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네? 운이 좋게 개구간이지만 최대 최소가 생길 수는 있겠지. 하지만 안 생길 확률이 더 크겠죠. 이런 그림처럼. 맞니? 혹은 어떤 그림처럼? 이런 그림처럼. 이런 그림처럼 최대 최소가 존재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의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은요. 아주 쉬워요. 전제 조건은 그냥 닫힌 구간이면 됩니다. 닫힌 구간이면 무조건하고 최대 최소 값이 생겨요. 근데 닫힌 구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열린 구간이 돼버리면 최대 최소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제일 중요해요. 닫힌 구간이 돼야지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그래프를 좀 빨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y는 fx가 있죠. 자, 구간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0하고 2. 그 다음 두 번째 2하고 3. 자, 문제에서 지금 구간을 어떻게 줬죠? 닫힌 구간을 줬죠. 닫힌 구간을 줬으니까 얘는 어디서부터? 0 이상이고 2 이하죠. 그렇죠? 그럼 0 이상이니까 이거를 0 이상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렇죠? 자, 2 이하죠. 그렇죠?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닿는 거지. 맞니? 자, 지금 0 이상 2 이하를 요 펜으로 지금 색칠해 본 거야. 0 이상이니까 요거 가질 수 있고요. 쭉 갖고 요거 못 갖고 쭉 내려와서 이거 갖고요. 요것도 가지고 이것도 갖는 거예요. 2까지는 대입을 할 수 있으니까. 맞니? 내가 0 대입할 수 있잖아요. 2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입해. 쭉 가. 대입해. 1. 자, 쭉 내려와. 이거 안 되네? 근데 여기에 2 대입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걸 찾아보자. 자, 가장 큰 거 있나요? 2 있죠? 여기서는 구멍이 뚫어졌지만 여기서 2를 가졌잖아요. 정확하게 2가 있네요. 제일 높은 게. 자, 이제 계속 내려갑니다. 최소. 있나요? 네. 1? 없는 거 아니에요? 1이 어디? 녹색 보세요. 자,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이잖아. Y만 보세요. 위아래만. 최대 최소는 위아래지 좌우가 아니야. 위아래만 보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점점 내려와. 내려와서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죠.
더 이상은 녹색이 없잖아. 네. 근데 이 값을 내가 가져 못 가져? 맞아요. 못 갔잖아요. 못 가지니까 최소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됐니? 구멍이 뚫어지면은 최대고 최소고 나발이고 다 안 돼. 구멍이 막아져야 돼 무조건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최대는 얼마죠? 2가 되고 최소는 얼마가 된다? 없다 이 말이야. 그냥 없다. 되셨어요? 자, 그럼 다시 갑니다 이제. 2에서 3까지예요. 자, 2에서 3까지는 이제 주황색으로 해볼게. x값이 2 이상이고 3 이하죠. 선생님이 굳이 영상을 단톡방에 올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유튜브로 찾아서 보세요. 알겠죠? 링크는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지? 매번 선생님 단톡방에 올려주려고 하는데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 영상은 아마 그날 바로 올라가 있을 거야. 뭐 이제 다음날에 보든가 그래. 자, 2 이상 3 이하죠. 자, 2를 대입할 수 있죠. 3도 대입할 수 있지. 자, 2를 대입하려고 봤더니 이거는 함수값이 아니죠. 어디가 함수값이야? 여기가 함수값이야. 맞니? 그럼 자, 2 이상에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3까지. 맞니? 그럼 요것만 가능한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가장 높은 거 누구죠? 3 가질 수 있죠. 3. 그 다음에 또 가장 낮은 거 누구예요? 2도 가질 수 있죠. 구멍 막아져 있으니까. 주황색만 보세요. 여기. 다른 거 보지 말고. 따라서 얘는 최대는 3이고 최소는 2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자, 수투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용 자체가 사고력을 요구해. 알겠지? 그러니까 보고 느끼시면 되는 거야. 보고 이해하고 느끼시고. 자, 뒤로 넘어갑니다. 같이 풀어보는 거야. 여기는 예제가 없어. 같이 그냥 풀어봐. 자, 뒤로 넘어가면서 자,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집 특허 이런 게 없죠. 그냥 오셔서 6시간 주구장창 하는 거야. 6시간이요? 다음 주부터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라고. 3시간 하고 하시고 그렇지. 3시간 하고 밥 먹고 3시간 하고 집에 가고. 그럼 몇 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몇 시에 시작? 야, 너네 그거 안 보냐? 단톡방에다 올려놨잖아, 선생님이. 2시 50분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차는 어딜 타요? 차 거기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 컨셉 연장 포함인 거예요?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자, 갑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인데 여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같이 그냥 풀어보고 바로 뒤로 넘어갈 거야. 유형 드릴러. 됐니? 자, 사이값 정리 여러분. 사이값이라는 건 이 사이시 뭐야? 너랑 나 사이죠, 그렇죠? 너랑 나 사이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은 중간값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값이다. 너랑 나 중간에 있는 값이다, 맞니? 근데 이 중간이라는 게 정중앙은 아니야, 그지? 정중앙은 아니고 너랑 나 사이에 있다. 너랑 나 중간에 있는 놈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너랑 나 사이에 뭔가가 있으려면 너랑 나는 값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되겠죠. 그지? 너랑 나랑 같아 버리면 중간에 값이 없잖아. 그치? 너랑 나 사이에 값이 존재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달라야 돼. 됐니? 그래서 자, 첫 번째 너랑 나랑 값이 다르면 이 말이 등장하는 거야. 너랑 나랑 값이 다르면. 자, 근데 어디서? 구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구간이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인데 전제 조건이 뭐라 나왔죠? A에서 B. 회구간 준 거죠? 회구간을 준 이유는 뭐예요? 내가 FA랑 FB를 가져야 되니까. 맞니? 자, 그래서 0하고 A, 그 다음 여기 B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A를 대입한 값이 요 정도에 있었다고 한다면 자, B를 대입한 값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한 요 정도에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값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두 값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너랑 나 사이에 어떤 값이 있었겠구나. 자, 그 값이 뭔지 몰라. 이제 그 값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거를 K라고 놓자. 됐죠? 그런데 FA랑 FB가 지금 떨어져 있는 점이야. 서로 다른 점이야. 근데 우리는 함수식인데 이 함수식이 끊어지면 안 되죠. 연속함수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조건은 A에서 B고 연속이라는 전제가 꼭 들어와요. 연속함수. 자,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어져 있으니까 두 점을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 뭐가 있죠? 직선이 있을 거야. 맞니? 자, 직선을 그어주니까 만나는 점이 몇 개 생기죠? 한 개. 그런 x값이 하나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맞니? 그런데 선생님, 직선 말고 다른 값도 있을 거잖아요. 그지? 아까 우리 2차 함수, 3차 함수 다 그려봤죠? 3차 함수 어떤 모양이었지? 막 이런 모양이었지, 그치? 그래서 아무거나 한번 그려봤어. 그래서 선생님,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맞죠? 어떤 그래프든 다 가능해요. 그럼 이때 y값으로 k를 갖는, 자, 여러분 또 헷갈리니까 y값으로 k를 갖는 그런 x값이 몇 개 생기죠? 하나, 둘, 세 개가 생기죠. 이렇게 하면 여기도 c가 되고 여기도 c가 되고 여기도 c가 될 거 아니에요. 맞니? 요건 서로 다른 c니까 c1, c2, c3 됐니? 그러면 결론은 뭐냐? A에서 B까지 구간 사이에서 어떤 현상이 생긴다? A를 대입한 값과 B를 대입한 값이 달랐을 때 두 점을 연결한 함수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함수 그래프가. 그때 A하고 B 사이에 어떤 K값을 갖는 그런 중간값을 갖는 X값이 적어도 몇 개? 하나는 생긴다. 세 개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소 하나는 생긴다. 왜? 어찌됐든 이 점과 이 점은 지나가야 되니까. 맞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연결하는 것 중에 가장 간단한 게 직선이야. 그럼 하나 생겼을 거예요. 근데 얘가 꼬불꼬불하면 꼬불한 만큼 더 생기는 거야. 맞니? 그래서 최소 하나는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면 FC가 K인 C 값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그런데 그 C 값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예요? A하고 B 사이가 돼야 되겠죠? 맞니? 등호 들어가면 안 되죠? 왜? 당연히 요 사이에서 C가 있어야지 어떻게 C가 여기 있겠니? 맞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 너랑 나 사이니까 여기서는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프가 일단 진행이 돼야 되니까. 맞니? 자,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는 내용이 요겁니다. 자, 얘를 갖다 그대로 뭐 해버린다? 평행이동 시켜버릴 거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요렇게 바꿔버릴 거예요. 자, A부터 B까지. 자, A를 대입했더니 이번에는 뭐가 나온다? 여기에 FA가 음수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B를 대입했더니 뭐가 나온다? 양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해석하기 쉽습니다. 자, 이 두 점을 연결할 수 있는 식 중에 가장 기본식이 뭐다? 직선이다. 그었더니 어디랑?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몇 개? 한 개 나오죠. 그렇죠? 우린 이걸 뭐라 그러죠? 해라 그러죠. 그렇죠? 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를 실근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선생님, 직선 말고 얘도 꼬부랑 할 수 있잖아요. 그래프가. 그래서 꼬부랑 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만나는 점이 몇 개? 세 개가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쓴다? C1, C2, C3 이렇게 해서 세 개도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음수랑 양수를 지나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 X축 Y가 0인 지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FA랑 FB 둘 중에 누가 양수고 음수인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어찌됐든 너네 둘이가 서로 다른 부호이기 때문에 수민아, 유진아 여기 봐. 둘이 곱하면 0보다 작죠. 0보다 작게 되면 뭐가 등장한다? C를 대입했을 때 어떤 값? 0이 되는 값이죠. 0이 돼야지 얘가 뭐가 되는 거니까 실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C 값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밑에 요 C는 당연히 어디하고 어디 사이? A하고 B 사이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을 별표하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외우셔야 돼. 너랑 나랑 함수값의 곱이 다르다면, 음수가 된다면 0이 되는 실근이 x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적어도란 멘트가 나오고 이 범위가 나오면 무조건하고 이 문제는 사이값 정리 문제가 돼요. 최대 최소 정리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이값 정리도 어렵지 않아요. 이건 공식만 외우면 돼요. 꼭 열린 구간 A, B에서 어디가? 그 C가 열린 아까도 구간 말했지만 얘랑 얘 사이죠? 네. 사이니까 이렇게 버리면 그 사이니? 아니지. 그러니까 요 둘 사이에다가 그어주게 되면 무조건하고 A보다는 큰 데서 나오겠죠. C보다는 아니 B보다는 작은 데서 나올 거고요. 그건 당연한 이치지, 그치? 자, 그러면은 개념 확인 3번. 이거는 개념 설명일 뿐이에요. 자,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봅시다. 3번 문제 갑니다. 얼마나 쉬운지 봐봐. fx는 x제곱 마이너스 x죠, 그쵸? 자, fc가 루트 2인 그런 c가 1하고 2 사이에서 적어도 한 개 존재하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봅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출제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옆에 걸 하나 더 풀어줄 텐데 봐보세요. 자, 그냥 봐. 이런 C가 1하고 2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 밑줄 치고요.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C가 1하고 2 사이에 있는 거구나. 맞니? 이게 풀이법이야. C가 1하고 2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2를 집어넣었을 때 얼마인지를 찾아보고요.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보면 되겠죠. 맞니? 자, 왜냐면은 얘는 C가 뭐야? FC거든. 그렇지? 그러면은 사이값 정리가 뭐야? 너랑 나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간 1하고 2 사이에서 너랑 나 사이에 있는 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렇죠? 증거는 안 붙여도 돼요? 여기선 분모 붙으면 난리 난다 그랬잖아. 여기. A하고 B 사이에 C가 있는 거지. 맞니? 너랑 나랑 다르니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이런 값이 존재했다고 치면 뭐가 돼? 이렇게 A하고 B 사이에만 나오게 돼.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최대 최소 정리에서는 등호가 들어가는 게 좋아. 근데 사이값 정리도 등호는 처음에 들어가요. 무슨 등호? A에서 B까지다라는 말은 왜? 아니 A 이상 B 이하가 돼야지 함수값을 구하잖아. 그지? 갑니다. C가 1하고 2 사이에서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1하고 2 사이라고 적어놨죠. 그러면은 이때 대응하는 함수값도 요 사이에 있어야 되죠. FC가. 자, 그럼 1을 대입합시다. 얼마가 되죠? 1 대입하니까 0. 2 대입하니까 얼마죠? 2. FC는 얼마죠? 루트 2잖아요. 그치? 자, 그랬더니 요 사이값 맞죠? 이건 증명이니까 시험에 안 나와. 알겠니?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다? 그 옆에 2-1번을 보는 거예요. 2-1번. 자, 2-1번 보니까 자,
잘 보세요. 옆에 2- 풀어보게 할 거니까 2-2번은 이 문제는 전부 다 30초면 풀어요. 자, 2하고 4에서 뭐 한다?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돼 있죠. 그지? 자, 이 실근에다 밑줄, 이 실근이 C가 됐겠죠. 맞나요? 네. 그지? 네.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실근이 C라는 거 무슨 말이야? FC가 0이 됐다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렇니? 네. 그러면 2하고 4 사이에서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갖는다. 그렇다면 1에서의 함수값과 자, 첫 번째 풀이 그런 C가 2하고 4 사이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과 4에서의 함수값의 곱이 뭐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작아야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0이 되는 값이 존재하는 거지. 맞죠? 그래서 1 대입합니다. 이게 fx야. 1 대입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 4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죠? 17. 곱했더니 0보다 작은 거 맞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값이 하나 존재하는 거야. 선생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자,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자, 그림을 그려보시면 자, 2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나왔다? 마이너스 1이 나왔다. 자, 4를 대입하니까 얼마가 나왔다? 17이 나왔다. 몇 차 함수? 2차 함수지? 2차 함수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졌겠죠. 맞나요? 네. 뭐가 있죠? 0이 되는 값 C가 하나 있지. 네. 맞니? 그래서 구간의 양 끝에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면, 그지? 곱이 0보다 작으면 경계값에서 얻어지는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무조건 하고 0이 되는 값은 존재하겠죠. 왜?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를. 맞지? 음수랑 양수를 연결해야 되잖아. 연결하면 무조건 0이 되는 값이 하나 존재하죠. 그런데 풀이법은 이걸로 끝나는 거야. 이게 풀이법이야. 알겠니? 풀이법은 이거야. 해석만 해준 거야. 알겠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부호가 달라야지 0이 되는 값이 생기는지. 자, 2번 빨리 풀어보세요. 30초 주겠습니다. 자, 뒤에 유형은 선생님이 안 풀어줘도 될 것 같아요. 뒤에 대표 유형은 안 풀어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답만 되면 됩니다. 지금 빨리 해보세요. 자, 2-2번 빨리 풀어보세요. 증명하지 말고 그냥 곱이 0보다 작구나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뭐 그거는 계산하기 어려운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넘어가서 52페이지 보세요. 52페이지 3-1번 시간이 1분밖에 없으니까 빨리 보도록 하죠. 자, 3-2번 별표하도록 하세요. 자, 함수값이 지금 총 4개가 나왔죠. 총 4개가 나왔는데 fx가 0이 되는 그런 근이 적어도 몇 개 나오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렇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저번에 3번 늦게 끝난 3번 끝내주시려고 했는데. 아, 그랬니? 네. 그럼 다음 시간에 3분 끝내 들어갑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숙제는 55페이지까지 해보세요. 55페이지. 네.
일단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오답을 개별로 계속 봐주면 돼.